쭉. 네. 시작했고요. 다음 사기 수업, 사기 2회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공유를 하고요. 내가 이거를 포스트를 만들어야 돼서 네. 또 공유. 처음에 준비한 거가요. 그거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개념어 이따가 이제 도형 부분하고 할 건데 도형 전에 개념어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념어 정리가 돼야 수학적인, 요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수학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자주 질문하시고 하니까 내용적인 이런 거 말씀드려 볼게요. 수학이 몇 단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의미 있는 어떤 부분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연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연산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사고력 얘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 개념어 정리. 네 번째, 푸는 형태가 좀 그렇지만 서술형에 관련된 얘기. 이 네 가지 정도로 크게 가면 수학적인 어떤 부분을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연산은 지금 이제 생각하는 연산,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사고력에 관련된 거는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줘야 돼요.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 연결하는 과정이, 그게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왜? 수학은 추상적인 어떤 학문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보이게 만든다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게 그림으로 봐도 되고요. 이걸 식으로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화되었던 인비저블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비저블되는, 보여지는 것들로 바꿔가고, 그 바꿔가는 과정을 이렇게 연관된 생각을 바꿔가는, 이게 이런 과정으로 사고력이 늘어나고 생각이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학년 때는 좀 덜한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추상화된 것들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거 과정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매주 시작해서 화요일 날 10시 20분에 원리 이야기도 해보고요. 또 어떤 도구를 활용해 원리 이야기도 해보고 있고, 공부 방법론 쪽에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서술형 먼저 얘기를 하면, 서술형은 유독 남학생 남자친구 아이들이 서술형에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단계를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단계, 출발 단계. 우리 글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잡아가는 것 같이 수학에서 서술형도 단계 3단계 정도로 구분돼서 부분 점수가 들어가고, 그 단계 과정을 보는 건데, 답만 있다고 답을 인정하지 않고요. 과정 중심 보는 게 서술형 쪽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는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서술형에 관련된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잡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서술형 문제들만 쭉 넣고 서술형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부분 교과서적인 어떤 부분에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의 서술형으로 답을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려고 맨 마지막에는 이 부분, 개념어 부분. 다르게 얘기하면 수학 어휘네요. 수학 어휘, 수학 어휘력 또는 수학 문해력이라고 표현이 되시는데, 너무 외우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외워요. 그리고 개념 자체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제가 처음에 개념어 부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쪽 가서 도형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도형 가지고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래서 몸으로 체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말이 조금 전체적인 수학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앞에서 서론이 길어졌네요. 이 각각의 요소들은 제가 강의에서도 풀어드리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소책자로, 제가 소책자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 어머님들한테 소책자 완성됐으니까 드릴게,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우리 연상 소책자 있어요. 제가 이거 안내를 방에서 따로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연산 소책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로 연산에 관련된 거가 돼 있고요. 상중하 난이도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톡방에다가 우리 톡방에다 먼저 안내드리고 수입비방에서도 받아가시게 안내드릴게요. 채널 통해서 요거 요청하시면 연산 소책자. 또 어떤 어머님 3개 학년 거 주세요 하시면 안 드려요. 그렇게는 한 학년 거 풀고 나면 드릴 거니까 또 드려요. 안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내서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권씩 끝내보는 그런. 우리 지금 여기 수업에도 들어와 있는 윤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20페이지 넘는 연산 1시간 반 이렇게 쭉 풀면서 거의 한 학기의 과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부분 말씀을 하세요. 그럼 드릴게요. 자, 앞에 서론이 길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학 개념어 정리로 처음에 듣고 말씀드리는 건 약분에 관련된, 초등학교 우리 아이 아직 분수 안 했는데요 라고 그러면 꼭 분수가 중간쯤 넘어가면 분수가 이것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분수의 어떤 부분보다 약분한다, 통분한다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를, 개념어 공부를 하는 건지 그걸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수업 구성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이것대로 무조건 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잡아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일정 부분, 토막이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데 조금 덜 힘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억이 오래 가겠고 이렇게 해보면 응용력도 살겠고 이러면 생각력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자, 한글, 한자 그리고 영어를 같이 표현해 놔봤습니다. 자, 영어에서 리가 들어갔죠. 자, 왜 리 들어가는 것 같고 얘기했는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이걸 보고요.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말을 많이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수를 한 친구도 있고 분수를 아는 친구도 있어요. 약분이라는 걸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약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도 있습니다. 들어본 어머님들은 이 약분에 관련된 생각을 이런 관점으로 새로 한번 봐보시고, 약분이라는 걸 분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분수의 개념을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겁니다. 분수라고 우리 표현된 것들은 나누어주는 거죠.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 분수 표현이 된 건데, 이렇게 피자, 빵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크면 너무 피자 그러니까 빵을 두 조각을 잘라서 둘 중에 하나만 더 가져라는 얘기를,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학은 말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네요. 너 2개로 잘랐는데 그 중에서 1개 가져가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개념은 뭡니까? 밑에 개념은 전체를 나누어 본다. 이걸로 나누었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이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너의 가져갈 몫이라고 봐도 되겠죠.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 볼 테니까 그 중에서 네가 가져가 봐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조각 중에서 네가 한 조각 가져가 그런 의미네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에서 분수 중에서 엄마 분모로 표현을 하고요. 분수 중에서 엎혀 있는 아들 자자를 해서 분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합쳐서 분수입니다. 이 분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죠. 뭐라고요? 나누어진 거를 전체를 요만큼 나눌 테니까 그 중에서 네가 요만큼을 가져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부분은 100%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가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연관된 시도를 해보아서 개념이 잡건 이렇게 해보시는 거 그게 의미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분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나중에 확장이 돼서 기울기의 개념까지 간다면 중학교 2학년 때 함수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미분 그리고 미분의 반대인 적분까지가 해결이 될 겁니다. 출발이 여기 분수였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피자를 이 빵을 맛있는 빵을 두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만 가져갈 게 아니라 나는 네 조각으로 나누고 싶어요. 네 조각으로 나누고 싶어요. 네 개를 나눴는데 그런데 내가 두 조각을 나눈 것 중에서 한 조각을 가져갔던 것 같이 똑같은 양을 가져갈 건데 이걸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눴더니 넷 중에서 두 개 맞잖아요. 빨리 이해 갔습니까? 넷 중에서 이렇게 두 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군가 이래요. 아니 나는 두고두고 나눠 먹고 싶어서 이 맛있는 빵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눠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8조각으로 나눴대요. 그 중에서 4조각을 가져간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2분의 1은 9조각 중에서 1조각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4분의 2는 4조각 중에서 2조각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8분의 4는 8조각을 내놓고 8조각 중에서 4조각을 가져간다고 그랬네요. 어떻습니까? 전체 중에서 해당되는 양은 똑같죠? 똑같잖아요. 지금 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양의 표현만 달리 가네요. 2개 중에 1개, 4개 중에 2개, 8개 중에 4개 이렇게요. 빨리 가시죠. 이 밑에 걸 쪼개고 싶으면 내가 이제 마음껏 쪼갤 수 있어요. 마음껏 쪼갤 수 있잖아요. 같은 양을. 언제까지? 지구가 망할 때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쭉 늘리는 건 이대로 가는 개념을 잡으면 되지 더 이상 의미가 큰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일단 분수를 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즉 내가 전체 중에서 가져가는 양이 같다는 거죠. 다만 표현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 하나 잡아보셨죠? 수학에서는 같은 현상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모양만, 포장만 바꿔가면서 표현하는 이런 부분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개념의 어떤 덩어리가 내가 이건 같은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부분이 된다면 수학을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줄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들 하실 때 2분의 1과 4분의 2와 8분의 4가 같아. 근데 왜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거야. 이거 뭐 나중에 이렇게 약분해서 뭐 같은 거야.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의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려서요.
아이랑 보면서 그림을 한번 색종이 잘라서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를 다시 2분의 1과 4분의 2와 8분의 4가 같다고 했습니다. 같아요. 는입니다. 는 같은 값인데 이거를 어떻게 상황을 연관해서 한번 볼 거냐면요. 이런 연관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요? 8분의 4를 4개씩 4개씩 2개 봐봐요. 4개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4개씩 2개 중에 하나. 요거는요. 2개씩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 어쨌든 같은 형태로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 곱셈의 의미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곱셈의 의미. 자, 여기서 이 얘기의 흐름을 볼게요. 8분의 4는 4를 연관지어서 4를 표현했더니 4 더하기 4로 표현이 됩니다. 뭐 했습니까? 여기서 원리 하나 얘기해 볼까요? 분리했습니다. 분리를 하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분리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했습니까? 4 더하기 4가 되니까 4가 4개가 있네요. 4가 2개가 있네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4가 2개가 있네요. 라는 거는 곱하기의 표현은 곱의 원리가 되겠네요. 곱의 원리가. 그래서 얘도 표현했더니 4가 그럼 1개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4가 1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도 4, 여기도 4가 있어서 이 4는 똑같은 4니까 4로 이렇게 묶어준다면 결국 4개 중에서 1개, 4개 중에서 2개라니까 결국 이야기는 4는 사라져서 2분의 1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렇게 집어줘 놓고 약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약분. 뒤에서 다시 약분이다 표현되는데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지금 4분의 2의 과정도 아까 지금 8분의 4를 해봤습니다. 4분의 2도 똑같이 2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1개 있고요. 그랬더니 2는 지워지는 형태가 되면 역시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2분의 1까지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분수를 분자가. 자, 용어를 잡아놨어요. 우리는 용어를 잡을 때 수학은 무슨 학문이라고요? 약속의 학문이라고요. 약속이요. 약속했습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만 수학이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발달해서 들어오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주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자들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우리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건데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약분수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용어 하나 정리할게요. 용어가 제가 수학 용어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 용어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수학 용어 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노트 조금 두꺼운 거 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 개념 나올 때마다 1개씩 한 페이지에 1개만 적어도 되고요. 또 한 페이지에 2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넓게 기하분수 하나 나오면 기하분수 해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도 오려 붙여놔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노트. 이거는 누구 노트? 송윤아 노트. 송윤아 개념 노트. 뭔 말인가 이해가시죠? 우리 아이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줘 보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새로운 수학 개념 나올 때 이렇게 적어봐 보는 겁니다. 기하분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기하분수 적어보고 기하분수 이 내용도 밑에 한번 써보고요. 기하분수를 찾아보면 이 포인트 결론적인 얘기는 분자가 1이 될 때까지 약분을 최대한 시켜보세요. 라고. 이미
약분이 다 된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표현하는데, 기약분수가 의미 있는 건 학년이 올라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됐을 때 서술형에서 말입니다. 답을 쓸 때 4분의 2가 나왔는데 4분의 2라고 답을 쓰면 감점 요소입니다.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같지만 2분의 1까지 써야 하는 게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기약분수, 약분을 끝까지 시켜놓고 답을 쓰는 게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약분수까지 써야 답인데 이렇게 약분을 다시 써본 거. 기약분수입니다. 기약분수. 자, 2분의 1까지 다가 1 될 때까지는 해봤고요. 그럼 이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자, 용어 정리. 묶어서 나누어 간단히 나타내져요. 아까 묶었잖아요. 계속. 8분의 4는 4로 묶어봤고요. 4분의 2는 2로 묶어봤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묶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간단히 나타내보자 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게 약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분, 묶을 약, 나눌 분, 묶어서 나누어 본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용어를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묶어서 나누어 간단하게 하는 것. 기약분수가 된다면 기약분수까지, 분자가 1이 된다면 1까지, 분자가 1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덕션 오브 프랙션 해가지고 분수를 쪼개본다. 비율을 나눠본다. 이렇게 이 약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용어로 봤어요. 묶어봤고요. 나누어 봤습니다. 묶어서 나누었다는 게 약분의 의미입니다. 그냥 지워서 생략하는 게 약분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약분이 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약분하면 돼, 그냥 쪼개면 돼 라고만 했는데 이렇게 묶었다는 거가 포인트가 됩니다. 묶어서 나누어 간단히 나타낸, 이게 뭐라고요? 약분입니다. 약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3이 있는데 5분의 3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눠보잖아요. 자, 한번 나눠볼까요? 5분의 3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자, 여기 40분의 24가 있습니다. 40분의 24인데 얘는 뭘로 나눠봐도 돼요? 네, 나누어질 수 있는 2로 나눠봐도 되잖아요. 또 뭐로 나눠봐도 됩니까? 4로 나눠봐도 되겠네요. 자, 나누어 가지고 묶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묶어본다는 건 이렇게 지워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또 뭘로 나눠도 됩니까? 80과 24. 지금의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뭐를 하고 그런 얘기는 아직 안 꺼내고요. 그냥 나누어질 수 있는, 묶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봤더니 모두 8도 있더라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2로도 묶어보고 4로도 묶어보고 8로도 묶어보는 시도. 이런 게 다 뭐 하는 시도요? 네, 약분하는 시도입니다. 약분하는 시도. 우리는 지금 약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을 봤더니 뭐라고요?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히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약수로 나누어. 이제 공약수에 관련된 부분에 이 얘기를 꺼내실 거면 개념에서 확장되면 되잖아요. 이제 밑에다가 이제 공약수라는 것도 정리해보면 되겠구나라고. 공약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공통된 약수다. 그럼 또 공통된 약수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약수 알아야 하잖아요. 약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연관성의 형태로 개념화를 정리해가기 시작하면 하나의 흐름으로 쭉 줄기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줄기같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마인드맵 형태로 같이 개념 정리를 해봐야죠. 다양한 시도입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 말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 힌트를 가지고 어머니만의 어떤 방법적인 걸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아까 기약분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기약분수에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기약분수. 자, 우리 이제 뭐 했습니까? 기약분수를 먼저 하고 나서 약분을 들어가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들. 쪼개서 뭘로? 그래, 2로 쪼개보자. 2로 묶어서 먼저 또 지어봤더니 9분의 3이 됐고 또 3으로 지었더니 이렇게 됐던 거가 약분의 과정이었어 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약분을 한다고 그랬죠? 더 이상 못 쪼개질 때까지 약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위에 거의 특징은 분자가 1이고요. 밑에 거의 특징은 분자가 1은 아니지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왔네요. 아,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뭐를 약분을 할 수 없는 분수. 약분요.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입니다. 아, 공약수 개념이 나와야겠잖아요. 공약수 개념이 나와야겠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약수를 몰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거를 이제 중하다 진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분이 끝까지 되는 거. 이 기약분수네요. 그럼 지금 약분하다에서 넘어와서 기약분수를 해봤고요. 필요하시다면 공약수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기 때도 이제 이 부분 갖고 했는데 기약분수의 개수를 구해보십시오.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셔서 기약분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셔서 100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100분의 99까지 총 몇 개입니까? 홀수의 개수 말씀드렸죠. 99로 내니까 힘드니까 99랑 짝을 이루고 있는 10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100으로 보고 홀수니까 홀짝 두 개씩 묶음으로 가니까 2로 나누면 개수 몇 개? 50개네요. 총 개수가 50개입니다. 50개의 분수를 가지고 기약 분수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보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종이로 쓰셔도 좋네요. 종이로 쓰셔서 그거 값까지 해가지고 사진 캡처해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찍어야지. 개수. 아유, 덧보이면 안 되는데. 네, 개수 해가지고 올려봐 주세요. 올려봐 주시고. 약분하다가요. 약분만 해놓고 나면 절대 안 되는 게 약분하다가 뭔가를 줄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약분의 반대 개념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별내에서 이렇게 어디까지 갈까요? 제주도까지 갈까요?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럼 제주도에서 또 서울로 돌아와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별내로 올 수도 있잖아요. 갔으니까 올 수 있는 것 같이 하나의 개념이 한쪽으로 갔으면 꼭 반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약분하다를 했으면 꼭 통분하다를 같이 묶어서 개념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어 정리를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분하다의 반대 개념인 통분하다로 지금 와봤습니다. 자, 약분하다는 줄이는 거였으니까 통분하다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늘려요? 끝도 없이 늘어난다고요. 끝도 없이. 2분의 1에다가 똑같이 두 개씩을 해줘도 아까 쪼개는 거 해봤잖아요. 아까 쪼개는 거. 그 다음에 쪼개는 거. 그림으로 이렇게 늘려가 본다 이 말씀입니다. 쪼개는 거 늘려가 봤더니 이렇게
이런 거 해볼까요? 아까 이렇게 해볼게요. 두 개 중에서 한 개입니다. 뒤쪽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먼저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가요. 세 개 중에서 한 개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아까 우리 기준 세우자고 그랬잖아요. 2분의 1은 무슨 개념이다? 두 개 중에서 한 개의 의미라고요. 얘는 무슨 의미다? 세 개 중에서 한 개의 의미라고요. 빵을 이렇게 준대요. 두 개 중에서 한 개 쪼개서 주고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더 쪼개서 주는 형태로 줬대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분수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됐고요. 1에서 1을 더했더니 2가 됩니다. 분수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알지만 처음에 분수를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개념이 잘못된 거죠. 왜? 얘는 허상이잖아요. 허상. 가짜. 뭐가 가짜? 얘는 약속만 준 거잖아요. 보여주기만 한 거지. 두 개 중에서 한 개, 세 개 중에서 한 개라고 뭔가 얘는 쪼갠 거에 약속을 그냥 보여준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위에 거잖아요. 위에 거. 그런데 틀리잖아요. 기준이. 두 개 중에서 한 개,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아니라 기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기준이 틀리니까 통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사춘기라는 게 되게 되면 사춘기가 이제 빨라져 가지고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고 사춘기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늦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오는 친구도 있고요.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하고만 통하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하고는 통하려고 하지를 잘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엄청 슬프겠죠. 친구들도 슬플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서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 친하고 싶은데 그 친구랑 친해지질 않아져요. 왜 안 친해집니까? 서로 통하지 못하기니까. 자기 마음을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서로 대화를 못해요. 또 대화를 떠나서 뭔가를 시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숫자는 슬퍼요. 왜? 통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늘려봅니다. 늘리다 보면 언젠가 통할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시도로 늘려보는 거예요. 2분의 1은 4분의 2랑 같은 겁니다. 또 3배 했더니 6분의 3과 같은 거네요. 또 4배 하면 8분의 4는 같아서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3분의 1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요렇게 기준이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요. 밑에 분모는 기준의 의미라고 약속이라고. 몇 개로? 6개. 2분의 1은 6개 중에서 3개랑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3분의 1은 6개 중에서 2개다라고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빵을 줬는데 6개 중에서 토막을 줬대요. 빵을 받았는데 6개 중에 2토막을 받았대요. 라고 한다면 네가 총 2군데서 받은 빵은 얼마야? 6개로 나누어졌는데 한쪽에서는 3조각 받았고요. 한쪽에서는 2조각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2개를 더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된 거잖아요. 2개를 더할 수 있는 뭔가의 과정이 된 거잖아요. 왜? 이제 약속이 같아졌으니까 기준이 6개로 쪼갤 거예요 라는 기준이 같아졌으니까 통해졌잖아요. 숫자가 마음을 열고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통해졌잖아요. 아까는 통하지 못해 서로 교류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통해졌잖아요. 통하게 됐네요.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분모가 같은 걸로 공통분모라는 걸 찾아야죠. 네. 그래야 기준이 같아져. 기준이 같으면 통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짜잔 이렇게 통분이라는 개념은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겁니다. 왜요? 통하고 싶어서. 뭐가 통하고 싶어서? 기준으로 잡는 걸 통하고 싶어서. 약속을 통하고 싶어서. 숫자가 기준이 서로 안 맞으면 서로 만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슬퍼. 그래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려면 늘려야지. 아까 거꾸로 가는 약분이 있었지만 반대의 개념으로 확장돼야죠. 4분의 3과 6분의 1을 통하고 싶대요. 그래서 늘려봅니다. 그랬더니 4하고 6 늘렸더니 4가 2배가 됐더니 8이 되고 또 4가 들었더니 12가 되고 또 16이 되고 6은 2배가 됐더니 12가 되고 18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만난 6이고 12와 12로 또 11로만 끝나지 않겠죠. 또 쓰다 보면 24라는 것도 24의 숫자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또 쓰다 보면 그 다음에 36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나질 수 있는 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뒤로 늘려지는 건 별 의미가 그닥 없잖아요. 왜? 한 번 통했으면 되니까. 뭐 해봤습니까? 통해봤습니다. 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맞아요. 기준을 같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에 최소 공배수로 서로 맞춰요.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런 건 우선 나중 얘기고요. 지금은 우리는 통하는 개념. 숫자도 생각이 있어요. 숫자도 생명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내 친구랑 친하고 싶은데 내 친구랑 친하고 싶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뭔가 할 수 없다면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맞추고 싶어요. 흥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아저씨가 뭐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네요. 왜 주저앉아 있어요? 다리가 아프대요. 근데 왜 다리가 아파? 라고 봤더니 피가 통하지 않아서 다리가 아프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적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에 계시면 가만히 봐보세요. 할머니들 가끔 아이고 다리야 다리 막 이렇게 두드리시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피가 잘 안 통해요. 이렇게 봐봐요. 아저씨 이렇게 얼굴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주름도 있고요. 피가 통하지 않는 다리입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 다리가 아프네요. 통하다, 통.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급적이면 읽는 거가 부담이 돼서 영어 발음 안 좋으신 어머님들 매주 목요일 날 우리 고희준 원장님이 영어 발음 가지고 아주 영어 발음 전문가세요. 10시에 영어 울렁증 탈출해드리고 있잖아요. 영어 발음에 고민이신 어머님들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그런 강의 어디서 돈 내고 듣기도 힘듭니다. 저도 어제 들었는데 같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들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굳어져 있어요. 저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건 영어 발음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영어 안 읽을래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읽으니까 읽어주십시오. 통하다 통입니다. 자, 2분의 1과 4분의 1을 통하고 싶어요. 2분의 1, 2개 중에서 1개, 4개 중에서 1개 통하고 싶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이 있는데 2 더하기 4, 6분의 2는 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통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기준을 세웠는데 기준을 더한다는 건 통이 아닙니다. 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쪼개는 시도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쪼개겠습니다. 어떨게요? 얘가 4조각 쪼갰으니까 그럼 나도 4조각으로 쪼개면 되겠네 라고 4조각으로 쪼갰어요. 4조각으로 쪼개져 있네요. 같은 이제 조각이 됐잖아요. 4조각 중에서 2개, 4조각 중에서 1개 합쳤더니 4조각 중에 2개. 실질적으로는 분자가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노란 걸 합쳤더니 4조각 중에서 3조각만큼 됐어요 라고 얘기됐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뭡니까?
통했잖아요. 통했어요. 뭐가요? 기준이 통했습니다.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됐고요. 우리 이렇게 통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통분해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를 갖게 만들어요? 분모를 갖게 만드는 게 통분이고, 통하다 그리고 나누다 분수를 통하게 만들어 본 과정이 아까 줄이는 건 뭐였습니까? 묶어서 이 쪼개는 건 약분이었고요. 이렇게 늘려서 통하게 만드는 건 통분이네요. 반대로 가면 통분, 한쪽으로 가면 약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어째 괜찮지 않습니까? 개념어를 이거 5학년 때 나와서 아이들이 통분을 받아들이는데 또는 약분을 받아들이는데 은근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막 외우면서 뭔가를 하면서 느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외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어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면 이렇게 개념어를 정리를 해보신다면 네, 이렇게 개념어를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째 우리 아이들이 좀 개념 잡아드릴 때 훨씬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 개념이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개념 하나를 하더라도 하루에 개념 한 개씩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파생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뭐 공약수 중에 더 들어가면 이제 공약수 중에 작은 것들을 만나봤더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형태의 확장이 들어간다면 이 개념이 쭉 올라가서 수학은 말입니다. 연계학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나왔던 개념이 숫자로 나왔던 게 문자로 바뀌면서 중학교 그리고 더 정교한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고등학교과가 되는 거예요. 쭉 개통의 수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뚝 떨어지는 것들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큰 골자를 이루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개념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느껴보고 아이 스스로가 정리해보고 이런 재미를 가지고 수학 어휘력을 정리해가는 친구라면 그러면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이 튼튼한 이 근력, 공부 근력, 수학 근력이라고 그럴까요? 이 근력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바에 성과를 내고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 지겹다가 아니라 수학이 재밌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응용이 막 되기 때문에. 응용이 된다는 건 개념이 탄탄한 거예요. 그 개념 탄탄한 거에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이 수학 개념어 정리 또는 수학 어휘력 정리입니다. 노트 당장 노트를 한권 준비하세요. 노트 한 권 준비하셔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가지고 정리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교과서에 정리 가지고 좀 그렇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하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프린트해서 그림으로 된 거 붙여놓고 그리고 아이가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보고 그리고 그걸 마인드맵 형태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낸 것까지가 된다면 충분히 아이의 공부 습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들어서 수학 개념어 정리 이거 먼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개념어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시겠나요?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통해야잖아요. 소통해 봐야죠. 3번 한 번만 쳐줘보세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괜찮겠다. 와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정리하고 난 아이의 공부 근력은 상당한 고학년이 갈수록 힘이 날 겁니다. 분명히 힘이 날 거라고 제가 지도하면서 느껴졌던 부분 말씀드려요.
자, 첫 번째 개념 갖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훅 왔어요. 와, 자, 강의안을 2개를 만들었거든요, 오늘요. 지금 개념어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이 개념어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어요. 개념어 가지고 오늘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추럴 넘버에서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까지 쭉 훑어가는데 3회차 수업 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상당히 거부하면서 잘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수의 계산에 있어서.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친구나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같이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의 개념을 다져보고 이 다져진 개념으로 연산까지 중1 과정에 있는 연산까지 시도하는 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잡을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잡고 자, 요 얘기 잡아드리려고요. 요 얘기 잡아드리는데 직각삼각형 이거는 저번에 직각삼각형 가지고 하나 이제 넣어드렸는데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3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된 영상은 토개톡방에다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것도 다음에 보고요. 지금은 첫 번째 요거 한번 하려고 해요. 오늘 도형에서는 제가 도형 부분을 원래는 3개 정리를 잡았었거든요. 이 첫 번째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에 관련된 거 하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각형 종류 그 다음에 평행과 수직 부분을 잡았는데 일단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앞에서 지금 우리 개념어 부분 제가 각 수업당 꼭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저번 1회차 수업 때는 단순한 홀수의 합이 기하학적 표현까지 가서 고등학교에 시그마식까지 이용한 홀수의 합을 초등학교 때 과정이지만 확장해서 이 대수학적인 숫자의 부분을 기하까지 연결시키는 거에다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개념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나의 포인트를 두고 2회차 수업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형 부분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도형 부분을 이렇게 하나는 해주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본 거네요. 자, 질문. 삼각형 세각의 합의 크기 합이 몇 겁니까? 채팅창에다 한번 쳐줘 보십시오.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입니까? 네, 네, 180도요. 네. 쳐줘 보세요. 네, 좋습니다. 180도, 180도. 삼각형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건 다 아세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 여기서 누군가를 딱 집어가지고 하면은 좀 그런가? 자, 그럼 그냥 이렇게 다시 질문요.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거 어머님들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2학년이라고 쓸게요. 2학년인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물어봐요. 엄마,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이라는 걸 책에서 봤는데 이거 몇 도야? 그랬더니 180도라고 어머님이 자신 있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머님을 당황스럽게 하네요. 왜요? 아이가 물어봐요. 근데 엄마 왜 180도야? 그럴 때 어머님들 대답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자, 우리 애가 물어봤다고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책에 보니까 나왔는데 엄마 몇 도야? 180도야까지 자신 있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다시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엄마 왜 180도야? 어머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외우는 거야. 180도니까 180도지 왜 180도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걸
아이가 이해하게 아이가 고개를 충분히 끄덕거리고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삼각형의 크기 합의 180도라는 걸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외우다시피 그냥 180도야가 아니라 뭔가 도구가 됐건 아니면 그림이 됐건 뭔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어머님이 있으시면 5번 한 번만 쳐줘보세요. 제가 한번 보려고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저기 뭐 나는 한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어머님 멋지세요. 네. 또 다른 어머님 있으세요? 설명을 이유조차 못 느끼셨어요? 설명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요. 다시 말씀드리다 보면 평면 전개 좋습니다. 평면 전개. 자, 왜 설명할 이유를 조차 안 느껴봤나?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외우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크기 합이 180도 그냥 외우고 만 거잖아요. 사각형이요. 좋습니다. 사각형형을 먹죠. 방법이 지금 딱 정해진 한계가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오늘 PPT 준비해서 여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 과정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무조건 더 따라해서 물론 제가 하는 부분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시도해보면서 아이랑 해봐도 좋아요. 그게 어머님이 수학 선생님 만들기라는 어떤 목적이니까. 근데 꼭 제 걸로만 아니라 제 걸로만 너무 받아들여도 그거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세요. 어떤 시도든지 좋습니다. 시도하는 그거를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한테 지도하는 포인트 중에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외우는 공부는 한계가 와요. 그 한계는 분명히 시기의 문제지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외워야죠. 외워야 하는데 외우기 전 단계의 과정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 영어 단어 외우고 어휘 외우고 그런 거에도 쓰면 되지 수학에서는 외우기 전에 이 과정. 자, 한번 제가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봐보세요. 제가 준비한 건 똑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쌍둥이를 만들어서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그 확대가 아니죠. 크기 확대가 아니라 개수를 늘려봤어요. 이왕 개수를 늘릴 거니까 나하고 똑같은 애를 2배로 늘렸고요. 이게 나중에 우리 원리 중에서 2의 거듭제곱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2배로 늘리는 시도 또 2배로 늘린 게 또 2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몇 개를? 4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괜찮다면 색종이 4장을 준비하셔서 똑같은 색종이 4장 색종이가 없다면 흰 종이 4장을 꺼내셔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자르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름을 붙이면 지금 우리는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색깔로 표시를 똑같이요. 그런데 이 색깔이 나중에 A가 되고 X가 되고 이렇게 가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AX 되면 부담되니까 색깔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똑같이 생긴 걸 과정을 좀 생략했는데 똑같이 생긴 이 삼각형을 말입니다. 갖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봤고 한 삼각형 이쪽 삼각형 말입니다.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얘를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완성을 해봤더니 아까 색깔 잡았던 이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이 완벽하게 끼워짐을 보실 겁니다. 끼워지는 걸 아이가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리액션 크게 해주십시오. 우와,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이게 하나의 선에 일치됐어. 이렇게. 이 색깔을 구분한 이거를 갖다 끼워서 그대로 했더니 똑같은 삼각형이
됐는데 뭐가 됐어요? 늘어났죠.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거에 조각조각 네 조각에 네 조각이 만났는데 조각에서 만난 이거가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좀 이제 또 개념 하나 나올까요? 평평한 가극이니까 평각이라고 표현하네요. 한 바퀴 도는 건 360도야 라는 건 아이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걸 몰랐으면 어머님이 먼저 잡아주시면 되죠. 한 바퀴 도는 건 360도라고 약속됐어 이렇게. 그건 약속이에요. 그것도 왜 360도야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약속이니까 약속에서 출발했고. 그런데 그 360도 되는 걸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반으로 딱 잘랐어요. 반으로 딱 자르고 봤더니 360도의 반대니까 180도, 180도 해서 360도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거가 이제 평평한, 우리 바닥이 평평한 바닥인 것 같이 평평한 바닥, 평평한 각을 하니까 평각이 됐네요. 평각이 됐고요. 평각이 돼서 이 평각은 180도라는 거 알았네요. 그러면 삼각형에 아까 이름 붙여놓은 색깔이 세 개가 합쳐져서 평각 180도가.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걸 도형 그림으로 살펴봤고, 이 그림으로 보는 거가 이렇게 180도가 되는 거 결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합은 180도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약속이 아니에요. 평각이 약속이고 이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약속인 거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건 찾아낸 거잖아요. 약속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느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를 까먹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아이랑 색종이 꺼내서 색종이 4개를 가지고 잘라보시고 똑같이 올려놓고 자르면 되잖아요. 같이. 그리고 같은 색깔의 이 각도 표시를 해주고 그 각도 표시한 걸 붙여놓는 시도. 그러면서 와 180도 되는 걸 이렇게 느껴봤다. 실제로 해봤다. 아이가 해볼 수 있도록 어머님 옆에서 그냥 보조해 주신 역할, 그리고 박수 치고 칭찬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아마 피부로 느껴지는 수학의 이 도형의 공부, 초등도형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일 처음 도형 부분 가지고는 세각의 크기합이 180도의 시도를 하는 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 인지가 기억하는 부분이 그림을 연상시키면서 기억이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다라고 느끼시면 바로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사진 찍어가지고 톡방에다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는 거, 그것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시도든지 좋습니다. 네, 색깔 상관없이 거기다가 각이 3개라는 거, 각은 3개니까 삼각형.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제가 각, 앵글로 표현한 각, 그다음에 사이드로 표현한 변, 그리고 직선, 반직선, 그다음에 선분. 요거는 3회차 수업에서 이제 도형에서 세 번째 3회차 수업의 꼭지는 도형 쪽에다 포인트 쓰면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지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공부는 되게 힘든 공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의 어떤 부분을 우리 아이가 느끼면서 할 수 있게 그런 시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삼각형의 크기 합.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나 더 넣어놨어요.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 요렇게 개념어의 중요성과 도형도 공부할 때 이런 식의 도형 공부면 어떨까? 그런 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째 괜찮으셨나요? 저한테 제가 해드리는 거에 어떤 포인트가 되는 어떤 부분에 왜 그런 얘기를 준비했고 이런 거를 그걸 느끼시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이렇게 금요일 날 이 같이 수업 공부하는 어떤 의미의 충분한 어떤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특전에 관련된 거, 특전에 관련돼서 특전 1, 어휘 훈련하는 거, 어휘 훈련하는 거요. 독해력 훈련하는 거, 독해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드리면 달로 끊기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9월 달에 훈련하실 수 있게 8월 내에 다 준비해서 9월 1일부터 바로 스타트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톡방에다 공지하면서 안내 이 폼을 만들어서 나누고요. 왜 그러냐면 학년과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수준에 좀 맞게 하려니까. 두 번째 특전이 책 본인만의 맞춤형 교재, 맞춤. 나는 아까 앞에서 이게 다 들어서 나는 다 아는 얘기야라고 하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맞춤 교재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역시 폼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학년과 그다음에 난이도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난이도로 해서 맞춤 교재 드릴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다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세 번째, 원리 수학 영상 제공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 교육용 홈피를 만들고 있는데 이 홈피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금은 드리는 게 유튜브나 비미오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모양새를 갖추고 이쁘게 만들어진 홈피에서 드릴 수 있게 이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특전에 관련된 얘기는 정리됐고, 두 번째, 제가 강의안을 미리 드려요 라고 했었는데 강의안은 말입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강의는 못 들으신 분들한테 들으실 수 있게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라고 했지 강의안까지 드릴 거예요 라고는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강의안은 말입니다.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께 이번 강의 그다음에 다음 강의 같이 이렇게 강의안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정도는 해야 후기를 쓰시면서 복수 보실 것 같아서 강의안은 후기 작성해 주셔서 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드릴게요. 영상은 그냥 올려드리고요. 강의안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후기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기는 복습 차원에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수업에 고민을 되게 하거든요. 이번 수업에는 어떤 걸 꼭지로 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까 그 부분 갖고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일주일 전에 생각했다가 이거 빼고 요걸 넣어드려야지 그렇게 조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안을 미리 조금 드리긴 하는데 여기 강의안이 조금 바뀔 수 있어서 그렇고 후기로는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후기가 다 올라오신 어머니들께 아주 마무리되면서 이때 추가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하고요. 뭐 오늘 한번 질문하실 거나 있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주셔도 돼요. 그게 없으시면 이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거 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준비한 건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톡방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채널 쪽으로 따로 주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할게요.